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것, 국가 원수가 된다는 것,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낸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는요, 중국 공산당에 오늘날이 있게끔 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선견지명이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누굴까요? 강택민이 아니죠. 모태똥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로 등소평이라는 아주 키도 작고 조그만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갖고 있었던 그 머릿속의 그 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금 경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등소평이가 이미 도광양회를 얘기를 했을 때 이미 등소평은 향후 앞으로 미중 간의 관세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요, 우리는 절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얻어맞으면서 이 자식 어디 지금 눈을 똑바로 쳐다보나, 눈 깔아! 이런 지적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 얘네가 지금 우리한테도 과거 보면은 우리 조선조의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머리를 갖다 박으면서 절을 하죠. 보통 중국의 그런 절의 방식은요, 커터우라고 그럽니다. 이 머리를, 이마를 땅바닥에 대면서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들이요,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체면 구겨지게 며칠 안 되어서 스위스에서 무역談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호 관세율을 각각 낮추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나? 미국은 중국 상품을 145%에서 30%로 낮추게 되고,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해서 125%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주장한 펜타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펜타닐 마약에 대한 징벌성 관세만은 지금 취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매년 최소한 7만 명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밀수입되고 있는 펜타닐로 사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이 펜타닐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CNN이라는 데서도, 이게 뭐냐면 CNN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뉴스 소식통인데, 이 CNN이 트럼프에게 90일로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90일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90일 내에 사중전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제4차 당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중요한 회의, 베이다이허 북대하 원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 공산당은 어떤 자들이 당을 이끌고 나갈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게 앞으로 이 말하는 포괄적인 90일 안에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도 미중 양국 간에 이 협상이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다시 145%의 관세가 다시금 부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미중 양국 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관세전,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것에 문제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미국에게 만약에 대항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중국의 필멸만 남아있게 되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이전에 최초 미중 간에 수교했던 때가 언제예요? 1979년도 1월 1일입니다. 이전에 1974년 4월 1일 날 유엔 연설에서 등소평이가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바가 있어요. 세계인과 중국인에 의해서 중공 자체가 타도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교 직후가 되는 1979년 1월 28일에서 2월 4일 이때 등소평은 부총리의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동행했던 중국 사회과학원의 부원장 겸 미국 연구소장인 이신지라는 인물이 있어요. 중국 측의 발음은 리션즈라고 발음하는데 이 이신지가 비행기 내에서 등소평에게 대화를 나눈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느냐라고 등소평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등소평은 지난 수십 년을 회고해 볼 때 미국과 관계가 좋았던 나라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가 나빴던 나라들은 가난하다. 이런 점을 비유를 했었는데요. 자, 또 다른 출처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을 따랐던 나라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들은요, 모두 부자가 되었으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는 첫 번째로 미국을 따랐던 국가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다. 둘째로 소련을 따랐던 국가는 모두 가난했고, 세 번째 미국을 따랐던 국가는 모두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또 소련을 따랐던 국가는 모두 독재가 되었다고 언급했던 것이죠. 자, 이래서 당시 동의했던 리션즈는요, 등소평이 미국을 중시했던 것이 개혁 개방 정책 자체가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80년대 경제 개발, 그리고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미국은 중국 공산당 자체의 사악한 본질을 모른 채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적인 전환이 따를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우리가 92년 8월 24일 날 중국과 수교를 하고 그들이 우리랑 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33년 동안 도둑질만 해간 거죠. 자, 10년이 지난 후 비로소 구미 모든 국가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침투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위협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무역전에 이어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3개월 후 중국 공산당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그들의 생명이 경각에 좀 달려있는 것이죠. 중남하이, 중남해의 고위층들은 미국에 대항한 결과가 얼마나 힘든지 등소평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등소평이 1974년 4월 11일 유엔 제6차 특별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을 했어요. 만일 중국이 하루아침에 색깔을 바꿔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며 도처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며 약탈한다면 세계 인민들은 당연히 중국이 사회제국주의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이를 파헤치고 반대하여 중국 인민과 함께 중공을 타도하게 될 것이다. 자, 국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란 이 조직은요, 현재 등소평이 말한 대로 따라야만 해요. 중국 공산당이 살 길은 등소평이 말한 대로 따라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중국 인민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철저하게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평화롭게 모든 국가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판세가 바뀌는
긍정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괴멸, 해체,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등소평이 위대한 중국의 개혁 개방의 총설계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느 나라든지 훌륭한 지도자, 명석한 지도자,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바로 그런 지도자를 우리도 지금 선출을 해야 됩니다. 바로 6월 3일 날 투표를 잘 하셔서 김문수 후보를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